아침에 시작을 알리는 글로벌 주식 라이브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6월 30일 월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여도은입니다. 토요일 새벽 4시 50분에 깼었는데 팔란티어 러셀 2000 지수에서 빠지면서 파이어 세일 나오는 거 보고 씩겁했어요. 팔란티어가 좀 많이 빠졌죠. 오늘 우리 시청자분들이 주말 사이에 안 주무시고 시장 보신 분들이 굉장히 많네요. 특히 이제 금요일에서 토요일로 넘어갈 때는 다음 날에 대한 부담이 없다 보니까 밤새서 시장을 보시는 분들 많으신 것 같은데, 단기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이신 거죠. 장기 투자하는 저 같은 분들은 그냥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제 매매할 때만, 그 매매할 때도 실시간 매매 안 하거든요. 그냥 걸어둬요. 그 조금 더 싸게 사서 뭐 하나, 조금 더 뭐 이렇게 가격 보고서 뭐 이렇게 시장가 보면서 매매하면 뭐 하나 싶어가지고 저는 항상 예약을 해두는데, 저의 그 주식 사는 날이 나름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날만 저는 딱 그 HTS 아니면 MTS 열어보고 저는 거의 시장 방송할 때만 열어봅니다. 여러분들도 좀 그렇게 마음 편하게 미국 주식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이제 막 단기 트레이딩 하셔가지고 우리 박종훈 팀장처럼 수익률 순위 뭐 95위 뭐 이렇게 하는 그런 재미도 있긴 하지만, 우리가 또 생업, 본업이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 좀 마음 편하게 주식 투자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컨텐츠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자,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주말 사이 뉴욕 증시는 좋았습니다. 근데 또 주말 내내 트럼프 대통령 쪽에 이야기가 많더라고요. 점점 더 약간 더 힘을 얻고 있는 그런 느낌이랄까? 과연 또 어떠한 소식이 주말 사이에 전해졌는지 잠시 후 월가 뉴스레터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라면 안 먹었고요. 어제 좀 과하게 운동해서 그런가 봅니다. 자, YMG 박종훈 팀장과 함께 하도록 하겠고요. 이어지는 글로벌 인터뷰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김장렬 본부장 모시고 또 빅테크 이야기뿐만 아니라 시장 내용들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YMG 박종훈 팀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오늘도 약간 여전히 그 뭐라 그러죠? 비상태세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약간 점점 색깔은 초록색으로 변하는데 아직 일부러 그런 색깔로 좀 고르시는 것 같기도 하고요. 아니 싸서 지나가다가 다른 색깔이 없어요. 색깔. 괜찮은 색깔들은 남들이 다 가져가고. 그 색깔. 이런 색깔. 국방 색깔, 짙은 녹색. 근데 뭐 우리는 또 네. 미국 주식 하시는 분들은 그렇죠. 초록색을 또 맞아요. 거의 지금 조금 있다가 보면 그 보호색 되겠어요. 뒤에 안 보일 것 같아요. 네, 뭐 크로마키를 입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진짜 그 옷 입고서 크로마키 이런 얼굴만 둥둥 떠다니는. 자, 네, 지난 뭐 금요일 팔란티어 좀 많이 하락했죠. 한번 볼까요? 네, 저희가 일단 지수부터 보겠습니다.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시장 지수를 좀 보게 되면 다우존스는 1% 상승했고요. 어이구. 나스닥 0.5%, 네. S&P 500도 0.5%, 러셀 2000 지수는 0.03% 강보합으로 마감이 됐는데, 일단 시장에서는 이제 중간에 한번 크게 출렁거렸습니다. 쭉 빠졌다가 다시 또 V자 반등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여러 가지 경제 지표에 따라서도 시장에서 좀 보고 있는 것이 있었고, 그 GDP가 뭐 예상치보다 2분기가 예상치 대비해서 조금 크게 좀 빠졌던 부분도 뭐 시장에 일부 영향을 좀 줬던 것 같고요. 자, 그래서 경제 지표도 우리가 좀 볼 텐데, 일단 뭐 지수적으로 보게 되면 상승 마감했습니다. 상승 마감했고 S&P 500도 사상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사상 최고치를 찍고요. 그리고 일부 기업들도 뭐 좋은 흐름을 보였는데, 맵을 한번 보게 되면 아마존이 2.8%, 구글 2.8%, 구글. 엔비디아 1.7%. 자, 이렇게 조금 우리 눈에 띄는 종목들. 보잉 5.9% 좀 상승했고요. 그리고 뭐 일부 기업들 좀 올라가긴 했는데, 우리 눈에는 또 이제 팔런티어가 또 9.3% 빠진 그런 부분이 있고요. 짐 크레이머가 지난주 목요일인가 금요일에 나는 팔란티어에 항상 나는 불리시하게 본다 라고 이야기한 후에 빠졌어요. 진반꿀. 자, 그것도 희한하죠. 자, 그래서 일부 뭐 팔란티어가 러셀 지수에 편입이 되기 전에 일부 리밸런싱 때문에 일부 조정이 들어간 게 아니냐라는 짐 크레이머의 어떤 의견이 지금 있는 상황이긴 한데, 내부적으로는 일부 일단 매도세가 좀 붙었습니다. 네. 뭐 매도세 붙은 이유들도 사실 뭐 리밸런싱도 리밸런싱이지만은 일단 국방부 예산 삭감에 대해서도 일부 영향을 좀 주지 않았을까라는 것도 있고요. 또 지정학적 악재가 좀 있어야
자, 이런 일부 팔란티어와 같은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큰 또 수혜를 받을 수도 있는데 이스라엘, 이란의 이러한 어떤 지정학적 악재가 너무 일찍이 끝나다 보니까 뭐 일부 매물이 좀 나오지 않았냐 뭐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시장에서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만 모르겠어요. 뭐 어떤 것들이 뭐 주 요인으로 인해서 빠졌는지는 우리가 좀 더 시장을 통해서 좀 봐야 될 것 같고 여러 가지 요인은 지금 현재 팔란티어에 좀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라릴리 뭐 에브비도 이렇게 2.8%, 2.4%, 2.4% 이렇게 좀 빠지는 모습을 보였고 나머지 종목들은 뭐 그래도 저는 뭐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나쁜 시장은 아니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6월이 이제 마무리가 되다 보니까 상반기 때 일부 사실 뭐 일부 뭐 비중에 대해서도 일부 약간은 뭐 조정이 좀 들어갈 수도 있고 뭐 월가에서 많은 기관 투자자들이 또 하반기 때 뭐 새로운 포트폴리오로 또 다가가려는 움직임이 또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번 7월 초 그리고 7월 중순이 되면은 이 상호관세 연기 시점 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빠르게 이제 협상을 하게끔 단축시키겠다라는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다 보니까 좀 협상에 관련해서도 약간 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예, 스캇 벤센트의 메시지와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가 약간 좀 상반되는 그런 모습도 있고요. 자, 그리고 7월 중순이 되면 또 2분기 실적 발표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러한 부분도 같이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되는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리 유가 먼저 보도록 할게요. 10년물 국채금리 4.27% PC 발표가 나왔습니다. 헤드라인하고 코어 한번 뒤에 가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뭐 조금 오르긴 했는데 여전히 지금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예상치보다 0.1% 좀 올랐습니다. 예, 이런 부분도 한번 우리가 봐야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7월 6일 날 오펙 플러스 회의 주목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좀 나오게 되면서 일부 증산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가가 좀 빠졌습니다. 유가가 WTI 기준으로 65.07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원달러 환율 1364원, 뭐 소폭 올라갔습니다. 소폭. 자, 그리고 달러 인덱스는 97.0. 예, 지난 금요일과는 뭐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96까지 떨어졌던 달러 인덱스는 사실 97.0까지 좀 올라오긴 했으나 여전히 약달러 기준은 유지가 되고 있다. 네. 이것도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 뭐 코스피 코스닥이 일부 약간은 뭐 조정이 주다 보니까 달러 환율, 달러 약세가 일부 조금 나타나는 그런 모습도 있다라는 것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이번 주는 우리 휴장이에요. 이번 주 7월 3일 같은 경우에는 조기 폐장이고요. 그리고 7월 4일은 미국 시간입니다. 미국 시간. 휴장입니다. 예, 독립기념일 휴장이고.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 또 확인을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올해 남은 기간 동안에 우리가 휴장이 언제 있나라고 제가 좀 정리를 해왔는데, 자, 9월 1일 날 근로자의 날로 휴장이 되어 있고, 11월 27일 추수감사절 휴장, 자, 그리고 11월 28일 금요일 같은 경우는 추수감사절 때문에 또 조기 폐장을 합니다. 자, 그리고 24일 날 크리스마스 이브 조기 폐장, 그리고 25일 날 크리스마스 휴장. 자, 그래서 휴장일도 또는 조기 폐장일도 이렇게 좀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주는 기억 못 하실 거예요. 저희가 알려드릴게요. 전날. 예, 계속 갖고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날 이렇게 쭉 말씀드려봤자 쉬긴 하는구나. 근데 또 방송하면 그러니까 이번 오셨어요? 주는 사실 뭐 금요일 뭐 휴장이라는 거는 다 뭐 그러려니 하는데 조기 폐장이 약간 당혹스럽게 느껴지시는 분들 있을 수 있어요. 매매하려고 그랬는데 보다가 뭐가 보고 안 있다가 움직였어. 자 이제 사볼까 했는데 갑자기 안 움직이고 있거나 그러신 분도 있으니까 조기 폐장도 휴장했구나. 꼭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에는 목요일입니다. 자, 그리고 지수 흐름을 좀 빠르게 볼 텐데 우리 러셀 지수 그리고 S&P 500 나스닥 보게 되면은 이 6월 노란색이 6월입니다. 예, 제가 한 번씩 이렇게 매주 월요일마다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한 번씩 보여드리는데요. 지금 6월 같은 경우에 다 좋았죠. 예, 모든 지수가 다 좋았고 그리고 러셀 2000 지수가 상대적으로 조금은 강한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러셀 2000 지수가 5.1% 이제 6월에 들어서 5.1%고 올해 들어서는 여전히 러셀 2000 지수가 마이너스 2.6%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6월달 다 좋았습니다. 나스닥도 좋았고요. 나스닥 5.5% 상승했고 기술주들이 특히나 막판에 우리 6월 막판에 아마 기억하시겠지만은 마지막에 AI 기대감이 좀 들어가지 않나라는 그런 기대감이 조금 있었고 거기에 따라서 나스닥이 상대적으로 좀 좋은
흐름을 보였다. 이것도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섹터 흐름 보게 되면 6월 달 한번 보시죠. 노란색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에너지, 지정학적 악재 관련해서 크게 또 출렁거렸었던 그런 모습이었고 올해 들어서는 0.2%밖에 상승하지 못했습니다만 6월 들어서는 그래도 좋은 흐름을 보였다. 에너지 섹터가 상대적으로 지금 엄청나게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예, 저평가되어 있다는 거. 헬스케어랑 에너지 섹터 이 두 개가 역사적으로 봤을 때 가장 저평가가 지금 되어 있는 그런 섹터다라는 것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테크주는 뭐 좋았습니다. 이번 6월달 8.6%.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막판에 이 약간의 그 AI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좀 물씬 들어가게 됐고 또 자율주행이나 뭐 로보택시 이벤트도 또 있었기 때문에 해당 관련된 기업들 그런 기업들이 일부 지금 뭐 좀 튀어오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것도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전반적인 sek터의 흐름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올해 들어서 가장 그래도 핫한 가장 잘 올라왔던 꾸준하게 올라왔던 섹터는 산업재다, 인더스트리얼. 이 부분도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종목 흐름을 저희가 좀 볼 텐데 지난 우리 금요일 날 뭐 가장 관심 있었던 종목 5개만 우리가 빠르게 좀 보고 넘어갈게요. 나이키가 이제 급등했습니다. 주가 나이키가 15%. 뭐 이번 실적이 좋았던 건 아니죠? 이번 실적이요? 그러니까 이번 실적 자체가 절대치를 보게 되면 여전히 이제 과거 실적 대비해서는 못 미치는 실적인데 예상치 대비해서는 그것을 이제 발표한 거예요. 예상치를 비트하는 예, 그러한 모습이다 보니까 제가 예전에 계속 실적 발표 보일 때 제가 그 녹색깔, 빨간 색깔 이렇게 점 찍혀 있는 거 보여드렸잖아요. 다 녹색불이 들어왔습니다. 초록불이 들어왔어요. 초록불이 들어왔다는 얘기는 자, 절대치 같은 경우에는 지난 나이키가 한창 좋았을 때는 야, 거기에 비하면 아직 모자르다. 갈 길이 멀다. 뭐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겠지만은 월가는 그거보다 더 안 좋게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월가 전망치보다는 좋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주가가 이제 15% 급등했고 자, 여기서 이제 CEO에 취임하면 엘리어트 힐, 과거 이제 나이키의 그 전성기 때 있었던. 예. 그래서 뭐 그때 정말 뭐 전성기 때 그 엄청난 그런 어떤 나이키 세상이었죠. 그때 당시에는. 자, 그때 있었던 엘리어트 힐이 CEO로 이제 취임이 됐는데 지난 10월에 자, 이 엘리어트 힐 체제에서 나이키의 회생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음을 좀 시사한다라는 게 있었고 자, 이번에 이제 15% 급등하는 데 있어가지고는 뭐 예상치보다 좋은 호실적 발표도 있었지만은 여전히 주가 자체가 워낙 낮다 보니까 이 낮은 주가도 매력적으로 좀 다가온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15% 급등 그리고 나이키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과거의 어떤 이 나이키의 어떤 생태계 앞으로 이제 나이키가 또 신제품을 이제 발매할 여러 가지 어떤 그러한 계획 안에서는 일부 나이키 주가가 저는 앞으로 조금 괜찮아질 거라고 좀 보여져요. 그래요? 네.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왜냐면 저희가 오늘 3프로 핫딜에서 뉴발란스 일단 준비했고요. 나이키 아직 한 번도 진행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온러닝을 샀거든요. 어때요? 온러닝? 뭐 폭신하던데요. 솔직히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게 확실히 온러닝이 발볼이 좁아요. 저도 이렇게 발볼이 넓은 편은 아니고 발이 살이 없는 편이긴 한데 발볼이 확실히 좁아서 그 끈을 되게 다 이렇게 느슨하게 하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저는 다 푹신한 줄 알았는데 푹신한 라인이 있고 그렇지 않은 라인이 있어서 처음에는 신고 구름 위로 걷는다더니 왜 이렇게 딱딱해 구름이 딱딱할까? 그런 생각했는데 그게 이제 라인 중에 클라우드 X라는 모델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약간 뒤꿈치가 조금 푹신하더라고요. 이 정도는 나이키 에어에도 있지 않나? 왜냐면서 저는 그걸 사셔야 되는데. 뭐요? 온러닝에 제가 지금 모델명 기억나는데 그 대표적인 라인 지금 6까지 나온 거. 네. 그거를 제가 신어봤는데. 온러닝 뭐죠? 클라우드 몬스터. 몬스터는 완전 몬스터 같군요. 저는 클라우드 X 샀거든요. 클라우드 몬스터가 일단 그겁니다. 몬스터는 완전 구름이 푹신푹신. 근데 또 무조건 클라우드. 그러니까 저는 클라우드 X 산 건데 근데 또 푹신푹신한 게 발에 그렇게 막 좋진 않아요. 그래? 네, 적당. 그게 이제 본인한테 맞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저는 이제 X를 샀는데. 아니 뭐 딱딱하다고 불평했다가 너무 푹신하면 그러니까 또 좋지 않다. 적당해야 되는데 처음에 딱 온러닝 구름이라며 왜 딱딱하지? 또 너무 푹신하고 이거 왜 이렇게 푹신하지? 예, 그래서 저는 그 중간인 클라우드 X를 구입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근데 어떻게 나이키가 과연 뭘로 좀 달라질까요?
나이키, 킴 카다시안하고 같이 하는 뭐 스킴, 뭐 지드래곤도 있고 뭐 지드래곤이 그런 협업이 어떻게 될지 뭐 하니까. 봐야겠죠. 아직 좀 연기가 됐어요. 그거는 연기가 됐고 킴 카다시안과 이제 협업하겠다는 그 브랜드는 연기가 됐습니다. 연기가 됐는데 그래도 뭐 나이키가 지금 현재 주가가 많이 뭐 아마 차트 보시면 아실 거예요. 많이 이제 빠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33% 조금 이제 매력적으로 보일 수도 있다라는 거 네.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알겠습니다. 하나가 뭐냐면 우리 미국 주식 하시는 분들 좀 아시겠지만 이러한 큰 기업들이 주가가 15% 정도 급등을 하는 경우는 드물죠. 하나의 시그널로 좀 많이 보여지기도 해요. 예, 그 다음에 정말 정직하게 이렇게 천천히 또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네. 뭐 나이키 한번 앞으로 또 주가 뭐 같이 좀 지켜보겠습니다.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좀 줄여야 됩니다. 나이키는 예, 그게 아마 관건일 것 같아요. 네. 자, 그다음 보잉 같은 경우에는 주가 5.9% 상승했고 로스차일드 애널리스트 투자 영향 상향 조정, 재무, 기업 문화, 안전 절차 개선 강조했다라는 이유 때문에 주가가 상승했습니다. 네. 예, 보잉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지난주 이제 팔란티어인데 일단 뭐 시장에서는 두 가지 이유를 좀 들었습니다. 지정학적 긴장 완화 조짐. 그러니까 지정학적으로 너무 빨리 이제 마무리가 됐다. 팔란티어가 좀 수혜를 좀 봐야 되는데 이런 거에 대한 실망감. 전쟁이 좀 길어졌어야 하는데 예, 지정학적 악재가 좀 유지돼야 팔란티어 같은 이런 기업들이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데 네. 너무 빨리 일단락됐다라는 거.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국방부의 2026년 회계연도 예산 요청이 전년 대비해서 좀 감소했다. 자, 요게 이제 요 두 가지가 이제 팔란티어를 뭐 9% 정도 급락하게끔 만들었던 이유인데요. 저는 뭐 이 뉴스가 너무나도 악재여서 팔란티어의 어떤 펀더멘털을 훼손했다라고 보기는 좀 힘들 것 같고, 이러한 작은 악재가 팔란티어의 약간의 고평가된 구간에 대해서 좀 크게 작용했다. 이렇게 우리가 좀 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팔란티어에 대해서도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고 너무나도 잠재성이 큰 그런 기업으로 저도 개인적으로 보고 있지만 이 계속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높은 PER 이런 것들 때문에 이러한 작은 흔들림에도 크게 출렁거릴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고요. 자, 이러한 부분은 어느 정도 좀 소화하게 되면서 네. 다시 시장에서 또 재평가되는 그런 어떤 기간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거는 기간이 좀 되면 어느 정도 또 이제 시장에서는 합리적인 어떤 주가의 방향을 또 보고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러한 구간이 좀 필요할 것 같고 뭐 순식간에 또 회복할 수도 있습니다. 또 시장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그렇죠. 때문에요. 9% 급락하다가 19% 급등하는 게 또 팔란티어. 맞아요. 또 어떻게 또 회복할지는 네. 아무도 모릅니다. 자, 그래서 팔란티어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코인베이스 지금 서클에 관련해서도 시장에서 많은 관심이 있는데 서클뿐만 아니라 코인베이스가 결국에는 중장기적으로는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에 많은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지고 계시겠지만 일단 지난주 금요일은 주가가 5.8% 하락했습니다. 일단은 아크 이노베이션 지금 캐시우드의 아크 ARK가 코인베이스 주식을 33,000도 매도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고 뭐 이건 그런 또 부분. 긍정적인 시그널 아니에요? 저는 뭐 돈남 언니가 요새 어떤가 펀드 수익률이? 그러니까요. 근데 일단 미국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아마 정책적으로 계속 밀어붙이면 결국에는 코인베이스 밖에 없더라고요. 그 관련된 네. 기업들이. 자, 그래서 그 부분도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자, 뉴먼트라는 기업입니다. 미중 무역 관계 전망이 개선되면서 금 가격이 좀 하락을 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왔고, 관련된 기업은 뉴먼트. 자, 요 기업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M7 수익률 볼 텐데요. 지난 S&P 500 기업 중에 애플 지금 현재 이게 맞나? 461입니다. S&P 500 전체 중에 애플이 461이에요. 테슬라가 459입니다. 그나마 올라왔는데 테슬라도 여전히 하위권이네요. 예, 지금 올해 들어서 테슬라가 마이너스 19%, 애플이 마이너스 20%. 근데 S&P 500 지수가 플러스 4%거든요. 예, 4점 몇 퍼센트 정도 되는데 뭐 소수점을 좀 우리가 뭐 뺀다고 치면 근데 지금 테슬라와 애플이 이렇게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19%, 순위는 꼴찌까지 거의 꼴찌죠. 뭐 이 정도면은 꼴찌라고 봐야죠. 자, 그래서 지금 테슬라와 애플은 여전히 좋지 않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것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오늘 지난주 주말에도 마찬가지로 또 일론 머스크가 이번에 뭐 오빠버 네, 감세한 거기에 대해 또 비판을 엄청나게 했어요. 아니, 좀 괜찮아진 그래? 거 아닌가라고 시장에서 봤는데 일론 머스크가 또 다시 호르몬이 이거는 좀
들쑥날쑥하시나요? 미국을 망하게 하는 법이다. 뭐 이러한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일자리를 엄청나게 감축시킬 것이다. 이렇게 아주 강한 어조를 다시 또 주말 사이에 내놓게 되면서 트럼프 행정부와 또 나를 세우는 그런 모습을 뭐 또 기분 상하셨나? SNS를 통해서 나왔다. 이것도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애플과 테슬라는 거의 꼴찌 수준이다. 이거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지난주 경제지표 빠르게 볼 텐데 일단 시장에서는 PC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뭐 요동쳤냐라고 봤을 때 그러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만 일단 근원 소비 이제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 보게 되면 YOY 기준으로 2.6에서 2.7. 그러니까 예상이 2.6인데 코어가 2.7이 나왔습니다. YOY 기준으로 5월입니다. 5월. 이건 5월이고요. 자, 근데 헤드라인을 보게 되면은 2.3인데 2.3 그대로 예상치 그대로 나왔다. 자, 요것도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래서 뭐 시장에서는 그렇게 크게 또 이 PC 때문에 크게 작용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자, 개인 지출 같은 경우에는 5월 월간으로 봤을 때 0.1%도 하락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미 소비가 일부 좀 위축되는 게 아니냐라는 것들도 시장에서 좀 나오고 있고요. 하지만 기대 인플레이션이 그러다 보니까 조금 다시 내려오는 모습도 좀 있었던 6월입니다. 이건 6월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인플레이션 기대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도 우리가 늘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자, 이에 따라서 금리 인하 정책이 또 어떻게 될지도 방향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같이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가 뭐냐면 애틀랜타 연은에서 GDP 나오라고 이제 계속 발표가 나오잖아요. 여기 2분기가 지금 예상이 3.4였는데 2.9%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구간이긴 한데 이런 부분이 지금 시장에서 일부 지수를 조금 장중에 한번 아까 말씀드린 장중에 한번 출렁거렸거든요. 이런 부분이 좀 지수에 영향을 주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드는데 이 GDP 나우도 조금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GDP 나우 한번 보실 텐데요. 월가 예상치가 3.4였는데 2.9% 전망했다. 자, 크게 올라와 있던 이 GDP 나우가 최근에 뚝 떨어졌습니다. 다시. 이 경제 성장률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그 지수의 어떤 방향을 또 제시를 하기 때문에 그 나라의 어떤 지수나 어떤 적정 밸류에이션은 이 GDP와 또 우리가 또 귀결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GDP도 뭐 지속적으로 우리가 봐야 될 것 같고 관세 정책이 또 미국의 GDP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추가적인 의견들이 나오게 되면 제가 업데이트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GDP 나오는 이렇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PCE 그냥 차트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크게 시장에서는 요동치진 않았다. 예, 이게 중요할 것 같고 여전히 2%대로 내려가고 있는 그런 방향은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S&P 500 사상 최고치 마감했습니다. 4월 저점 대비해서 24% 반등했습니다. 와. 엄청난 반등이고 회복하는 데 걸린 시간이 89일이라고 합니다. 1998년 이후로 1998년대가 90일인가 91일이었는데 그거를 이겼대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역사상 회복하는데 가장 빠른 시간 동안에 회복하는 그 역사적인 순간을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진짜. 네. 아니 4월달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국내 해외 할 것 없이 이번 관세 부분은 일기 때와 다르다. 쉽사리 반등을 하지 V자 반등 절대 기대하지 말라가 대세였어요. 아무도 V자 반등 이거 바로 반등할 거라고 예상 못했는데 맞아요. 그때 이제 변수가 하나 있었던 게 이제 유예를 할 거라고는 또 생각을 못했잖아요. 맞아요. 그때 이후로 이제 반등이 네. 강한 반등이 나왔고 그러면서 계속 반등. 그 다음부터 이 회복하는 데 걸린 시간이 89일이고 미증시 역사상 가장 빠른 속도고 지금 뭐 여기 표 보시면 아시겠죠. 1998년, 2019년, 2020년, 1991년 요 순으로 이제 순서가 원래 되어 있었는데 가장 빠른 이제 회복. 근데 그게 2025년이 갈아치웠습니다. 예, 그래서 그만큼 빠르게 회복하는 시장을 우리는 목격하고 있었다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빠르게 회복하는 구간에서 현재 상위 10개 종목이 S&P 500 시가총액의 3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들 종목이 S&P 500 전체 수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0%인데요. 이게 또 지금 사상 최고를 찍고 있고요. 여전히 쏠림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 현재 진행형입니다. 이것도 쏠림 현상이라는 게. 그래서 이제 2000년도 닷컴 버블과 우리가 비교를 해보면 그때 상위 10개 종목의 시가총액이 27%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뭐 시스코부터 해서 뭐 델부터 해서 엄청나게 쏠려 있었던 그런 종목들이 많이 있는데 27%였고 수익이 16%였어요. 근데 지금은 상위 10개가 38%, 수익이 30%입니다. 네, 그만큼 쏠려. 그러니까
쏠렸기 때문에 수익이 아니죠. 수익이 그만큼 많은 상위 10개 있는 기업이 너무나도 실적이 좋기 때문에 정말 뭐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 이 기업들이 정말 다 해먹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외국인 투자자들부터 해서 미국 개인 투자자분들도 이 상위 10개 종목에 쏠림 현상이 있었다. 이렇게 리드를 한다. 예, 좀 다 해.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아니, 우리 시청자분들도 예. 보면 상위에 다 그 종목들을 사시잖아요. 예. 하여튼 뭐 지금 다 그래서 해먹는 건 좋은 미국이 거죠. 여전히 강한 어떤 모멘텀을 좀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 네. 이것도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하락장을 회복한 하락장을 회복한 사상 최고치는 지금이죠. 지금이죠. 네, 하락을 크게 했다가 요걸 회복한 사상 최고치는 그 다음에 증시가 늘 괜찮았습니다. 예, 아니, 그러니까 이런 물론 데이터가 있는 게 참 2008년 때만 제외하고 2008년 8월만 제외하고 이때도 트럼프 대통령 그때 관세 1기 때입니다. 2018년. 2018년이죠. 2018년 8월인데 네. 관세 1기 때잖아요. 2018년 때 처음으로 이제 중국에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서 그때는 이제 좋지 않았었는데 그 외에는 다 좋았습니다. 예, 다 좋았고 뭐 2007년 때 이때 좀 좋지 않았지만은 기본적으로 3개월, 6개월, 12개월 동안에 자 이러한 모멘텀은 지속적으로 좀 연결이 되더라. 자, 이 부분도 우리가 조금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일론 머스크가 빅 뷰티풀 법안은 미국의 수만 개의 일자리를 파괴하고 우리나라에 막대한 전략적 해를 끼칠 것입니다. 라고 지난주에 주말에 이렇게 썼습니다. 예, 쓰면서 여전히 트럼프 행정부와 나를 세우는 또는 결을 반대하는 이제 반대쪽으로 완전히 돌아섰다가 다시 또 화해한 거 아닌가라고 시장에서는 좀 좋아했는데 다시 또 주말에 이러한 글을 좀 남기게 되면서 모르겠어요. 뭐 비슷한 사람 둘이서 지금 뭐 지지고 볶고 싸우고 있는 것 같아서 서로는 서로가 비슷하다고 생각 안 할 거예요. 뭐 하여튼 이러한 상황이다. 이것도 시장에 특히나 이제 테슬라를 보시는 분들은 조금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테슬라 로보택시가 나오고 나서 상승 정말 한 10% 가까운 상승한 이후에 한 2거래일 동안에 또 그걸 다 되돌렸거든요. 다시. 맞아요. 되돌리다 보니까 일부 테슬라 주주분들은 약간 좀 실망스럽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자율주행 관련돼서 좀 긍정적인 말씀드리면 테슬라는 좀 이렇게 좀 출렁거리긴 했으나 다른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들이 전부 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 전체적으로.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앞으로 이 자율주행 또는 이 로보택시에 대한 생태계에 대해서 시장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 아닐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 이게 좀 죽스부터 시작해서 지금 확장해 나가고 있는 기업들이 여전히 뭐 물론 이거를 경쟁 상대라고 보면은 그렇겠지만은 전체적인 파이가 좀 커지는 상황 속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 우버와 같은 기업들도 마찬가지로 자율주행에 뛰어들고 있기 때문에 많은 이제 빅테크들이 특히나 이러한 어떤 모빌리티 산업을 이끌고 있는 기업들이 지금 이 자율주행이나 로보택시 산업으로 좀 들어가게 된다면 테슬라가 뭐 그 안에서도 또 빛을 발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요. 자, 그래서 매력적인 어떤 구간대가 되면 가격이 그래도 조금은 우리가 좀 모아갈 구간이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고요. 자, 이렇게 테슬라도 함께 보시면 되는데 자, 일론 머스크가 가만히만 있어도 저는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가만히만 있어도 굳이 이 법안은 뭐 전략적 해를 끼칠 거다. 아니 뭐 이렇게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CEO들이나 각계 관료들이 많죠. 맞아요. 뭐 다 오케이 하겠어요? 근데 이제 말을 줄이는 거. 이미 우리가 이제 옛말에 말을 뱉으면 주워 담을 수 없다라는 우리나라 속담을 예. 일론 머스크에게 좀 들려주고 싶네요. 네. 주주 입장에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저 X를 폭발시킬 수도 없고. 그러니까요. 답답합니다. 자, 그리고 트럼프도 가만히 있지 않았죠. 트럼프는 관세 관련해서 뭐 얘기들을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자, 캐나다와 이제 무역에 관련돼서 즉시 종료한다. 무역에 관한 모든 논의를 즉시 종료한다라고 지난 또 주말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향후 7일 이내에 캐나다에 미국과 거래하기 위해 지불해야 될 관세를 통보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가 나왔는데 지금 미국의 많은 우리 미국에 있는 농부들에게 그리고 뭐 유제품에 관련돼서도 뭐 지금 캐나다가 뭐 400% 관세를 우리한테 부과를 하고 있다. 우리를 이용하고 있다. 자, 그리고 우리 미국의 많은 기술 테크들에게 뭐 디지털 서비스 관련된 세금을 또 부과하려고 하고 있다. 자, 우리는 왜 이렇게 캐나다에 당해야만 하는가 해서 뭐 구구절절 썼어요. 그래서 나는
캐나다와 무역에 관한 논의를 모두 즉시 종료하고 향후 7일 이내 캐나다의 이제 관세를 때리겠다. 자, 이렇게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러한 부분은 다시 시장은 관세에 관련해서 집중할 가능성이 크고 일단 뭐 우방국부터 때리기 시작하는 거 보니까 뭐 캐나다, 멕시코, 그 다음에 뭐 중국, 유럽 뭐 이런 식으로 또 퍼져 나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제 7월 초가 이제 다 오고 있고 뭐 감세안에 대한 통과, 상호 관세에 대한 유예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러한 부분이 앞으로 7월 초에 또 줄줄이 지금 소세지로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또 시장에서 일부 좀 변동성을 줄 만한 요인이다. 요것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오늘 데이터인데요. 아니, 자, 89위였습니다, 여러분. 황 팀장님. 인생 첫 월간 수익률입니다. 상위 1%. 상위 1%. 인생 살면서 상위 1%에 그런 적 들었던 없었죠. 기업. 예. 모의고사 수능 봐도 저 꿈의 퍼센트였는데. 아니,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때문인지 다들 궁금해 하실 텐데 저는 이제 얘기하는 게 좀 조심스럽네요. 왜요? 뭐 이렇게 단타.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을 사실 우리 시청자분들이 보고 따라 하실 뭐 종목을 따라 하신다거나 뭐 이러실까 봐. 예. 뭐 어디 다른 데 나가서 뭐 어디서 말하기도 부끄러운 종목들 제가 사서 팔고 막 그랬어요. 그냥 한번 시험 삼아서 해본 거죠. 한번 내가 그렇죠. 얼마나 트레이딩을 맞아요. 잘하나 보자. 예. 어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단기 트레이딩은 이번 7월 달도 한번 제가 어떻게 또 되는지 한번 순위 한번 보여주세요. 이게 그럼.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건 100% 운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속 가능해야 실력이잖아요. 그렇죠. 예, 이게 지속 가능할지는 7월 마지막 때는, 마지막 주에 저희가 또 요 데이터 보여드리면서 이게 상위 1%였는데 이제 그 다음 달에는 어떻게 하위 1%일 그렇죠. 수도 하위 1%. 있으니까 여러분들 상장 폐지돼서 없어졌어요. 갑자기 눈물을 흘리실 수도 있다. 예, 자. 요거는 자, 이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 상원에서 트럼프 감세 법안 추진에 투표가 시작됐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자, 51대 49. 자, 보시면 이 화면에 딱 보이실 텐데 일부 뭐 통과가 되는 그런 모습을 지금 이제 투표가 이제 시작이 됐다라고까지 해서 제가 가지고 나왔는데 자세한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요일 상원 공화당 지도부가 몇 시간에 걸쳐 추진한 끝에 이 법안은 핵심 절차 표결에서 51대 49로 통과가 됐다라는 이야기. 자, 공화당 지도부는 이제 수많은 반대파를 설득해야 되는 상황이다. 너무나도 반대가 좀 심한 부분이 있었고 일부 두 분의 공화당 상원의원이 반대표를 거의 뭐 공식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좀 하긴 했는데 이러한 그 외에 여러 반대표를 좀 설득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고요. 자,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발의한 수조 달러 규모의 이 법안이 연방 세금을 인하하고 국방부와 국경 안보를 기간에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동시에 메디케이드 포함한 정부 안정망 프로그램을 축소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부분을 보게 되면 국방부, 그러니까 방산에 관련된 예산을 더 투입을 하는데 메디케어, 헬스케어에 관련해서는 일부 축소할 것이다. 메디케이드 같은 경우에. 자, 그러면 이제 이러한 어떤 법안에 따라서 법안이 통과가 되는 데에 따라 가지고 섹터별로 수혜를 받을 만한 어떤 섹터, 그렇지 못하는 섹터들이 분명히 좀 나올 수도 있고요. 최근에 헬스케어가 어찌 보면 역사적인 저평가를 받고 있다는 얘기는 그만큼 매수세가 지금 몰리고 있지 않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고, 자, 그러한 부분은 이 여러 이제 배경에 따라서 그런 어떤 섹터 움직임이 보이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자, 7월 4일까지 법안에 서명할 것을 요구했지만 상원을 통과하더라도 해당 법안은 또 하원으로 다시 또 회부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토요일 표결을 통해서 일부 논의가 좀 시작되고 앞으로 또 월요일 이제 우리가 이번 주 또 어떻게 시작이 될지 7월 4일까지니까요. 자, 이것도 제가 업데이트를 지속적으로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앞서서 이제 미국과 캐나다 무역 협상 중단됐다라는 이야기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파이낸셜 타임스에서 트럼프 빅테크 세금 분쟁 때문에 지금 무역 협상이 중단됐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자, 근데 저는요, 사실 이 관세에 관련해서 유럽과 미국도 마찬가지로 이 빅테크 관련해서 아마 가장 큰 좀 잡음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비관세 장벽 같은 경우에도 빅테크에 대한 뭐 디지털 뭐 벌금도 뭐 디지털세라고 해가지고 전체 매출의 뭐 5%를 벌금을 부과하네 마네 뭐 이러한 이야기가 있는데 결국 이제 빅테크를 죄는 그런 어떤 유럽의 행보에 미국이 관세에 있어서 큰 어떤 조건으로 빅테크에 대한 벌금을 철회를 해라. 예를 들면 아니면은 크게 축소시켜라. 이러한 어떤 협상으로 통해서 나올 가능성이 크다. 그러니까 즉 빅테크가 아마 협상 테이블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지 않을까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일단 캐나다와 미국 관계도 이러한 부분이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 가지 디지털 서비스 세금에 대한 보복으로 캐나다와의 무역 협상을 종료한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향후 7일 이내에 새로운 관세율을 설정하겠다 통보를 했습니다. 사실 G7 때는 그래도 괜찮았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여러 가지 뭐 좋은 합의를 했고 협상을 위한 추진하겠다라고 했는데 뭐 이런 것들이 다 무산될 위기에 처해 있다라는 파이낸스 타임스의 보도를 보시면 될 것 같다 이렇게 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관세 발언이 나온 후에 미국이 이렇게 강하게 나온 후에 캐나다 달러가 이게 뚝 떨어졌습니다. 그러네요. 예, 그래서 자, 이 부분도 캐나다에서는 좀 민감하게 지금 반응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것도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러한 갈등 자체가 뭐 여러 가지 디지털 서비스 새 계획을 강행할 것이라 밝힌 데 따른 것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캐나다 재무장관이 이 디지털 서비스 관련해서 세금에 관련해서 계속 우리가 강하게 나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거기에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다시 관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건데 아마 지금 메타, 넷플릭스, 아마존 이러한 기업들이 지금 뭐 이달 말까지 세금 신고서를 제출해야 되고 그렇지 않을 경우 벌금이 부과가 된다고 해요. 자, 그래서 미국에 있는 빅테크들이 이런 여기저기에서 이런 벌금 또는 뭐 세금 신고서 이러한 것들 물론 뭐 전체 매출에 있어서 뭐 어느 정도 차지하겠습니까마는 그래도 이러한 계속 발목 잡히는 이야기들은 결국에 뭐 일단 좀 노이즈가 있을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계속 지속적으로 좀 확인을 해주시면은 될 것 같다 이렇게 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캇 베센트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뭐 트리도 총리 시절의 일인데 지금 마크 카니가 나오고 나면 좀 바뀔 거라고 생각했다. 근데 얘네들 전혀 바꾸지 않는다. 여러 약간의 약간 불공평하다라고 해서 불만을 좀 표시한 그런 발언도 있었다. 이것도 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메타가 오픈 AI의 인재들을 계속 데려간다면서요? 맞아요. 요즘 메타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AI 인재 계속 영입을 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뉴스를 통해서 계속 나오고 있는데 대단하네요. 이번에 오픈 AI에 있는 연구원들을 빼왔습니다. 결국에 총 4명을 좀 빼왔는데요. 저번에 뭐 빼가려고 했는데 뭐 못했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을 것이다 아주 했는데 많은 금액을 실제로 좀 움직인 것 같아요. 얼마나 연구원들이. 받고 갔을까? 네, 그래서 뭐 시장에서는 뭐 이게 뭐 그러니까 1억 달러, 1억 달러니까 넘게. 1,400억 원 정도 인센티브로 뭐 1,400억 적당한 원이면 금액이네요. 뭐 이직할까 말까 고민할 수 있는 가격이잖아요. 그렇죠. 많이 고민되는 가격이에요. 그렇죠. 1,400억 정도 다 벌 수 있으니까 사실 어디도 있어도. 그러니까 1,400원 아닙니다. 예, 네. 그래서 한 1,400억 정도의 애들이 좀 움직였다. 정말 뭐 세금 많이 낼 거예요. 한 그렇죠. 60% 세금이겠죠. 코 묻은 네. 돈에 조금 움직였다 애들이 뭐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어떻게 1,400억 준다고 하면은 딴 데로 이직하실 생각 있으세요? 저는 뭐 아마 깊게 고민을 하는데 뭐 그렇게 원하면 가야죠. 나를 원하면 돈 때문이 아니라. 메타에서 와라. 그렇지, 박종호 돈- 팀장 그 수익률 놀랍다. 우리한테 와서 89에 해줘라. 그렇지. 그러면은 이직 뭐. 이제 미국으로 다 짐 싸서 가실 거죠? 네, 한 일주일 정도 고민해 본다고 하는데 네. 그렇게 원하면 그 다음 날이라도 저는 갑니다. 많이 원하면. 그래서 이제 오픈 AI의 샘 알트먼이 네. 메타가 1억 달러의 사이닝 보너스를 제안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1억 달러니까요. 뭐 1,304 지금 뭐 환율로 하면은 네. 한 1,360억 정도 될 것 같고. 자, 회사를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했는데 결국에는 떠났어요. 몇 명. 다른 연구원 3명을 추가 고용했다. 이게 어떻게 자신의 가치를 이렇게 평가해 주는데 안 갈 수가 없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메타가 지금 이러한 AI의 인재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어떤 메시지를 시장에 그쵸, 던지고 그쵸.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정말 과한 뭐 투자를 하더라도 이 인재들을 빨리 확보를 해야 이 패권에서 AI 맞아요. 패권에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지금 던진 거기 때문에 돈천하기 중요한 게 그렇죠. 아니에요. 어떤 기업이 어떤 AI 인재를 확보해 나가느냐. 그렇죠. 자, 이런 싸움이 지금 내부적으로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진짜 돈잔치가 일어나고 있다. 이것도 시장의 어떤 분위기이기 때문에 이 분위기를 좀 확인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아무도 떠나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한 3명인가 떠났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또 그 인물들이 다 메타로 갔다라는 것에 있어서 메타가 AI 쪽에 있어서의 산업에 특히 소프트웨어 쪽에 뭔가 큰 변화를 만들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과연 예. 주가는 어떻게 반영을 하게 될지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예, 소문 좀 내주세요. 우리 1억 달러 제안을 받았지만 일주일 정도 고민한다라는 오늘 썸네일 어떻게 괜찮죠? 박 좋아요, 팀장 좋아요. 1억 예. 달러
제안받다. 메타로부터. 과연 갈 것인가? 그걸로 오늘 썸네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요, 이제 박 팀장님 만약에 메타 가시면은 마크 주커버그 만날 때 신으라고 뉴발란스 신발 준비했는데 그것도 뭐 한 종류가 아니고 골라보세요. 두 가지, 이제 세 가지 준비했거든요. 어때요? 실버가 더 좋으세요? 아니면은 약간 그레이 컬러가 더 좋으세요? 어떤 컬러? 그레이 컬러. 그레이 컬러? 요거 약간 또. 그레이색이야. 약간. 마크 주커버그 느낌하고 좀 통하죠. 요거 약간 튈 것 같아요. 실버는 약간 튈 것 같고 마크 주커버그 만나려면은 요 정도 색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530, 725 그리고 574 요게 딱 인기 많은 제품들이거든요. 요 세 가지 종류를 사이즈 220부터 290까지 여러분들이 옵션에서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 530 모델을 최초로 저희가 9만 원대 핫딜로 가지고 왔습니다. 세 가지 모두 지금 제품이 10만 9천 원이 정상가인데 9만 9천 원 핫딜가로 가지고 왔고요. 국내 정품 제품이고 정식 AS 뉴발란스 매장에서 모두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뭐 뉴발란스 저도 운동화 최근에 신는 것 중에서 사실 80%가 뉴발란스거든요. 왜냐하면 편해요. 이게 다른 제품들보다 조금 편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도 신어보시면 느끼실 거고 이게 발볼이 뉴발란스가 꽤 넓게 나온 편이라서 이 제품들 좀 편안하게 신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패션에 나는 좀 뒤처지지 않겠다 하시는 분들은 뉴발 제품 다 좋아하실 겁니다. 단 100조 개 한정 수량으로 저희가 행사하고 있는 제품이라서 여러분들 원하시면 빠른 선택하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저희가 오늘 깔창을 하나 가져왔어요. 깔창의 목적은 사실 죄송합니다. 시끄럽게 울어서. 깔창을 우리가 키높이 깔창을 많이들 생각을 하실 텐데 이번에는요. 키높이가 아니고요. 저희가 요 제품은 축구선수 실제로 착용을 하는 그런 제품이다라고요. 조현우 선수. 지금 요게 밸런스솔 베타젤 인솔이라는 깔창인데 1+1 세트로 2개 구성입니다. 원래 정상가가 57,900원인데요. 저희가 39,000원에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조금 더 편한 신발, 편한 발을 원한다 하시면은 운동화에 이렇게 깔창을 끼시면은 편안하게 신으실 수 있는데 요 장점이 3단계 맞춤 아치 설계가 돼 있어서 발 모양에 최적화되어 있다라고 하고요. 특허받은 베타젤 소재, 충격 흡수와 또 체압을 분선해주는 그런 효과가 있고 통기성, 또 여름에 발에 땀 많으신 분들 있으시죠? 장시간 착용을 해도 그래서 쾌적함을 유지할 수 있고 발 피로감을 저하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제품이라고 합니다. 국가대표 우리 축구선수 조현우 선수가 착용한 실제 모델이라고 하고요. 사실 일반적인 운동화에도 내 발에 맞지 않으면 아무리 남들이 편하다라고 해도 쉽지 않거든요. 신고 다니시기. 하루 종일 우리 발에 붙어있는 신발 좀 더 편하게 신고 싶으신 분들은 밸런스솔 베타젤 인솔 요 제품을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1억 달러의 사나이 박종훈 팀장은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1억 달러 받으면 소고기 한번 싸요.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좋습니다. 네, 고맙습니다.